대한민국 상위 1% 성진그룹 둘째 며느리 윤제이. 그리고 대한민국 정재계를 쥐고 흔드는 성진가의 실세 시어머니 서한수. 잠깐 이야기 좀 하실까요? 서고로 오시죠. 제이는 이런 서여사를 감히 오라가라 하고 있었죠. 무릎 꿇으세요. 머리도 조아리시고. 게다가 무릎까지 꿇리는 며느리. 무릎쯤이야. 금지옥엽 하나뿐인 아들님이 감옥살이 시키실 거예요?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이가 처음부터 이 정도로 막장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고차 한 대 사놓고 저렇게 좋을까? 너무나 청렴한 판사 아버지를 둔 덕에 그녀가 접하는 부류들은 상류층 인사들이었지만 얘, 너 피아노 배워? 아니, 근데 뭘 알았대? 왜 아는 척이냐고. 매번 개무시를 당하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안녕하십니까. 의전 담당 윤재입니다. 아버지의 입김이나 도움 없이 오직 노력으로만 최고의 미대를 낳았지만 전공자야? 한국대 서양학과 졸업했습니다. 누가 학부를 물어봤나? 맡겨만 주시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거든요. 명함 하나 줘봐. 현재는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너 참 이쁘다. 칭찬 말씀 감사합니다. 자기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무척 궁금해지는데. 장관님, 테이프 커팅 시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끝나고 따로 얘기 좀 하자. 힘이 없으면 짓밟히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버린 제이. 장관이랑 국회의원이랑 판사 중에 누가 제일 높아? 공무원법상 국회의원은 장차관급이고 판사는 고등법원장 이상은 돼야 장관급이니까 네가 말한 것 중엔 장관이 제일 높지? 거기다 집안 좋고 돈까지 많으면? 게임 끝난 거지. 검사는? 너 검사 되고 싶다며. 평검사는 4급에서 3급 대우? 외고 찍고 스카이 법대 나와서 40패스 한 사람들 뭐라 그런 줄 알아? 불멸의 신성가족. 3건의 고위직 대부분이 다 그들 몫이야. 아무도 못 이길걸? 성진그룹 회장 정도면 모를까? 오래된 연인 박정호를 버리고 여사님 뵙기 전까지 주변 정리하시고요. 준혁 도련님과의 두 분 데이트는 결혼 전 3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진그룹의 혼외 자식 정준혁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상 나오셨다고 은행 창구 일하시면서 고시수발 드셨다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만 명심하면 된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사실 대한민국 측전무호라고 불리는 서한숙은 사람을 쓸모 있는지로 판단하는 냉혈한이었는데요. 준혁이가 사생한 건 알고 있지? 너희 시아버지 될 리가 내 집 운전기사였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을 테고. 어머니께서 정준희 부회장님을 비혼모로 낳으시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이유들로 제가 무례한 마음을 먹을까 염려되시는 거라면 너 주제 파악하라고 알려주는 거지 않니?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 네 남편 준혁이는 운전기사 정 씨가 한바쯤 여자한테서 받아온 사생아라는 걸. 그런 준혁이 처지 덕분에 네가 내 집에 발이라도 들여놓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죄 판결 났습니다. 당시 자신의 친아들 준이를 구하기 위해 제이 아버지가 꼭 필요했었던 것이었죠. 내가 치하하더라고 꼭 전하고. 아버지가 혼수로 바친 것은 평생을 고수해왔던 청렴 결백이었습니다. 청년결백이 하느님이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들한테 다 퍼주고 우리 엄마 고생만 시키고 자식 하나 있는 거 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내줘봤어 뭐했어? 그 빚을 이제라도 갚아보려고.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어서라. 결혼식이 다음 주니 최종 확인을 해야지. 행여라도 남의 집시 품은 계집을 드릴 수는 없지 않겠니? 고깝게 생각할 것 없다.
성진그룹 며느리란 타이틀을 얻는 일인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결혼 후 제이는 서한숙과 같은 측전무가 되기를 꿈꾸며 사생아 딱지가 붙어있는 남편 준혁을 실세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실장님. 도스트 교육 오늘 끝나나 보구나?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실장님 오늘 선대 회장님 기일인 거 아시죠? 알아. 그래, 검찰총장 후보감은 새로 좀 찾아봤어요? 검찰 개혁이다 뭐다 다들 몸을 살이네요. 조강현이를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공수처장은 우리 검찰 출신이신 당 대표께서 맡으시고 곽 의원은 이리 올라앉아 대선 지휘 하셔야죠. 공수처, 검찰 우위 좋게 지내면서 서포트 할 테니까. 예. 내가 엄마 시간을 좀 아꼈으면 싶은데. 큰오빠 회장 자리 안 치려고 이러는구나. 왜? 그럼 안 돼? 지금 서한숙은 현 성진그룹 부회장이자 하나뿐인 친아들 준이를 회장직에 올리려 하고 있었는데요. 제이는 서한숙의 유일한 약점인 준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에 처 권인성과 손을 잡은 상태였었죠. 고검장님 청문회 때 카메라 잘 받으시라고. 이 이쁜 게 빛을 발하려면 우리 측전무께서 윤허를 해주셔야 할 텐데 말이야. 제가 다 정리해요. 우리 규성의 중간고사 끝나면은 다 같이 캠핑 한번 가자. 갈수록 지아버지 판박이지. 자식이 없었던 권인선은 남편의 내연녀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어? 손님이 계셨구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고검장님 오늘 저희 집으로 퇴근하신 데서 반찬 좀 얻어가려고요. 어디서 숟가락이나 두드리던 오혜린이 집에 들락거리는 꼴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속 터지는 심정이었죠. 아줌마 나 물 좀 줬어. 조용해! 보는 눈이 있든가 말든가 들락날락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형님. 얼마 후 제이는 서한숙의 남동생이자 성진그룹 회장인 서용호의 부인 민지영을 찾게 됩니다. 외숙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명색이 성진그룹 며느리인데 어떻게 인사법 하나를 여태 어른이 눈 맞추기 전까지 입 다물고 잠깐 기다리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처음이에요. 외숙모님 문병. 아들이 없어 회장직을 언젠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민 여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외숙모님 저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새삼스럽게 주눅들지 않으니까 괜히 기운 빼지 마세요. 외숙모님 상속 지분 계산부터 하셔야죠. 그렇게 오래 버티시진 못할 것 같은데. 자네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생계권은 제가 따로 마련했어요. 하나뿐인 사이한테 장모사랑 듬뿍 쏟으셨더라고요. 마약 사범 일제 단속 기간에 걸린 피의자 중에 눈에 익은 이름 하나가 보이던데 어머님 모르게 처리하시느라 고생 좀 하셨겠던데요. 이제 그만 주시죠. 약속하신 거. 민 여사의 치부를 이용해 성진그룹의 기밀을 넘겨받게 되죠. 야, 당신 진짜 고생 많았다. 제이는 남편 준혁과 손을 잡고 한숙을 협박할 생각이었습니다. 나랑 뉴스 하나 하자. 그래, 그거 메인. 장 사모님. 말씀도 얼마가 나누셨으면 잠깐 뉴스라도 보시면서 숨 좀 돌리세요. 동서, 왜 이래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뉴스 첫 소식은 성진그룹 전략기획실의 대외비 문건입니다. 성진그룹이 정준일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 4조 5천억 원대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러온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장부 조작이 폭로되고 서 여사의 아들 준일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죠. 제대로 엿먹은 서한숙. 그동안 사람을 앙큼하게 속이고 뻔뻔하기는. 말씀 받들어 노력한 덕분입니다. 그동안 어머니 필요하실 때마다 저희 부부 이용하셨던 거 보상받고 싶어요. 원하는 게 뭐야? 그런데 제가 뭘 원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예의 바르게 제안해 주세요. 한술 더 뜨는 제이. 네, 사모님. 덕분에 나 지금 아침 대바람부터 누구 만나러 왔는 줄 아니? 그녀의 예상대로 서 여사는 권인선을 불러들였고
저희 집 애랑 일을 도모하셨더군요. 세상 모든 사람이 여사님의 들러리로 사는 거는 아닌데. 민정수석 자리에 정앵커 보내세요. 한숙은 제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파하게 됩니다. 검찰개혁 보기 좋게 마무리하고 공수처장 앉을 때까지 안전하게 서포트해 주시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계속 뒤봐드릴 테니. 잘 마무리된 것 같으네. 고생하셨어요, 사모님. 이례적으로 검찰에 자진 출두하셨는데요. 권식택의 고의성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윤 실장 불러라. 네. 준일이 검찰 들어가는 거 보고 왔다. 준혁이한테 민정수석이라는 타이틀 한 줄 얻어주려고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지르진 않았을 거고. 아, 이것이 청와대 5년 새빵살이 꿈을 꾸는구나. 더 이상 욕망이 필요하지 않은 최고의 자리. 제이는 남편 준혁을 대통령으로 만들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있었죠. 준혁이 그 녀석이 내 핏줄은 아니어도 내 집 울타리 안에서 내 손으로 먹이고 입혀 키운 내 식구야. 민정수석 진검다리 삼아 대통령 만들어라. 준혁이 대통령 만들고 공수처장은 내놓겠다고 약속해. 내 물신양면 도와줄 테니. 어머니 약속 지키시는 분 아니잖아요. 한숙은 제이에게 믿음을 보여주고자 정재계 인사들의 치부가 담긴 성진의 곡간키를 내어주게 됩니다. 선대부터 모아온 대한민국 유력 인사들의 치부책이다. 이것들 덕분에 그동안 온갖 모진 풍파 다 견디며 성진그룹을 이만큼까지 키워올 수 있었던 거다. 이거면 어떻게 네 서운함이 좀 풀리겠니? 대신 실패하면 이혼이다. 위자료 없이 현우 두고 조용히 이 집에서 너만 사라지는 거야. 약속할 수 있겠어?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제이와 딜을 하긴 했지만 늑대를 키우고 있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었던 서여사. 그날 저녁 그녀의 동아줄이었던 조인선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얼마나 더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릴 거야. 너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뭔데? 철떡같이 믿고 있던 조인선에게 일이 생기자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만 제이. 뭐냐? 한참 재미 보고 있는데 매너도 없이. 되게 일이 생기셨습니다. 우리 집 어디? 어느 집? 가시죠. 권민선 사모님 휴대폰입니다. 내연녀에게 곧따위 지저분한 동영상을 받은 후 충동적으로 일을 벌인 듯 보였죠. 그런데도 오혜리는 철면피를 깔고 버젓이 장례식장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미친 듯 발버둥쳐 겨우 얻어낸 승리였건만 이따위 싸구려 인간 때문에 허사가 된 것이 제이는 분해 죽을 지경이었죠. 참 좋은 거야. 노래를 참 잘하시네. 결혼 마셔도 시원치 않은 니까지 년에 그냥 두고 보니라고. 사모님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지내셨는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눈물 바라며 니가. 야! 막말로 바람은 뭐 나 혼자 폈어? 아무리 그래도 정도 것이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자살하게 만들어? 그런데 쌍년투? 노영주라고요. 나는 쌍년원이고요. 이 동영상을 보낸 것은 그녀가 아닌 또 다른 내연녀 노영주란 여자였습니다. 조강연이는 어쩌실 건지. 깊은 슬픔에 빠진 남자에게 검찰 개혁이라는 무거운 짐 맡겨도 될까? 어찌됐건 이제 상황은 역전이 되고 여사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게 다 집안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생긴 일인데. 용도 폐기해야죠. 고장난 물건 어디 더 이상 써먹을 데도 없고. 한숙은 자신을 엿먹인 조광현과 이제 쓸모없어진 제이를 용도 폐기시키기로 하죠. 현우는요? 바이올린 선생님 오셔서 끝날 때 됐어요. 별다른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은 채 제이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빠는? 몰라. 앵커님 셋째 주 주말에 농구하러 가시잖아요. 가뜩이나 기분도역 같은데 남편의 불륜까지 눈치채버리고 말죠. 애들 데려가서 맛있는 거 좀 사줘. 앵커님께서 쏩니다. 정준영, 정준영. 오래 기다렸어. 아니요. 가자. 너 괜찮은 거야? 지금은 중앙지검검사가 된 박정호는 아직도 제이를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너 아직도 준혁 씨 뒷조사하니? 또 생긴 거지, 여자. 제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해 오히려 미안해하며 지속적으로 그녀의 뒤를 봐주고 있었죠. 기분 좋겠다, 너. 봐라. 날 버리고 선택한 게 있단 새끼다. 좋아. 사람 하나 찾아줘. 노영주. 사모님 여자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 교통 튀기 전에 해결해야 돼. 어떻게 됐어? 찾았어? 지금은 제이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 노영주의 뒤를 캐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찾은 것 같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정호의 도움으로 그녀는 한숙에게서 패를 뺏어올 엄청난 사실을 알아내게 되죠. 내일 오전 8시 30분 서고 열쇠 반납하라고 하십니다. 제이를 내팽개치기 위해 그녀를 불러들인 서 여사. 이 모든 게 가장으로서의 내 부득의 소치다. 준혁이는 혼사를 끝까지 반대했으면 좋았을 걸. 그땐 그게 우리 장남 살리는 유일한 길이란 생각에 내 그만 저놈 하나 희생시켜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내 그때 왜 몰랐어? 이 사람 아직 안 왔어요? 먼저 간다고 나갔는데. 사실 한숙은 조광현의 도덕성 문제를 걸고 넘어져 그가 검찰총장이 되는 것을 막을 작정이었죠. 이거 뭐야? 주광현. 뭐야 이거 맞는 거 같은데? 맞아 이거 완전 진짜 이다 이거. 동영상에 노출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습니까? 본인이 해명 좀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어떡해 우리 규성이. 실수하기만 해. 다 끝장나는 거야. 하지만 이 영상을 퍼뜨린 것은 제이. 노영주가 죽었다고? 사람은 죽었는데 메신저 아이디는 어떻게 살아있어? 가족도 없고 당사자도 죽고 없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한숙이 만들어낸 계략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터뜨리자 그 동영상. 발벗고 나서줄 여자 있어. 내가 이 여자다. 이 여자가 바로 나다. 어디까지나 그렇지. 불행한 개인사일 뿐 도덕적 흠결은 절대 아니다.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음모다. 그렇지. 땅땅 못 바꿔 올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 제가 바로 동영상 속의 그 여자입니다. 오해린을 이용해 이 사태를 단방에 마무리해버린 제이. 구속영장 청구됐답니다. 조광현을 구하고 판은 다시 제이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서고로 오시죠. 기세가 등등하네. 준혁 씨 여자 생겼어요. 그럼 이혼하든가. 그건 또 싫고. 뭐가 더 갖고 싶어서 그래? 전부 다요. 어머니가 전부 다. 전부 다 가질 주제나 되고? 그건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야죠. 어머니께서 저 키워주실 마음 없다 하심. 정준희 부회장님 구속되실 거예요. 조광현이 신세가 그랬거든요. 그동안 준혁 씨 불륜도 전부 다 폭로할 거고요. 그러자. 해보지 뭐. 머리 똑똑한 거야 익히 알고 있고 먹은 마음 선명해서 좋고. 뭐부터 가르쳐야 할까? 사과부터 하셔야죠.
저 시험하신 거. 무릎 꿇으세요. 금지옥엽 하나뿐인 아들님이 감옥살이 시키실 거예요? 이리하여 시어머니 무릎까지 꿇렸던 제이. 됐어요, 그 정도. 서한숙이 성진이고 성진이 곧 서한숙인데 대문 열쇠가 누구 손에 쥐었는지 그것만 명심하시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한숙은 그녀가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끝이 없는 욕망을 탐하는 그녀가 쓸모있는 개로 쓰기엔 딱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이번 일을 계기로 이둘 사이에 좋은 기류가 형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게 탐탁치 않은 첫째 며느리 이주연. 어머니, 동서한테 뭐 책 잡힌 일 있으세요? 너는 그래서 안 돼. 그저 징징대기나 하고 윤 실장 저거한테 지껏 다 뺏겨도 할 말 없지. 게다가 아트센터 대표인 자기한테 상의조차 하지 않은 채 브로셔 좀 보자. 인쇄 전에 장관님 양력이랑 확인받게. 전시회 해설자를 바꿔버린 일로 개왕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의사소통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이사장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서. 머리 똑똑한 거 하나 믿고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주제에 도둑놈처럼 남의 집 담장 넘어 들어와 제 집 행세하겠다는 거구나, 누구처럼. 훔쳐먹는 거 아니고 정식으로 빼앗는 거예요. 네가 우리라고 하는 인간들 전부 무릎 꿇게 하려고요. 보자 하니까. 앞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잃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이게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이란 거 좀 해보라고요. 하지만 집안 하나 믿고 의시되는 그녀가 제이를 이길 재간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 명색이 성진그룹 회장님이시고 사모님이신데 말본세며 싸구려 그런 싸구려가 또 있을까? 그래서 윤 실장한테 회사 기밀 자료 넘기셨어요? 윤 실장 거기에 협박을 했다니까 그러네. 중앙지검에 친구 하나 있는 걸 따낸 연줄이라고 내세우고. 윤 실장한테 검사 친구가 있대요? 이주연은 눈에 차지도 않는 족보를 들고 성진가에 들어온 그녀를 묻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뭐야 너? 네 남편인데 오늘 스케줄은 모르나 봐? 내 남편이 지금쯤 여자들하고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있는지 그거 상기시켜주려고 온 거야?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없는 거 없이 다 갖고도 끝도 없이 더 갖고 싶어하는 네 더러운 욕심. 더러운 건 이런 거야. 알아? 진심이 희롱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농락당하는 거. 제이를 미행해 그녀를 올가맬 사진을 입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서한숙 여사가 꾸민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조강현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대화는 있고. 잘 지내지? 현우. 네가 뭔데 우리 현우한테 신경을 써? 주제 넘게 굴지 말고 노영준아 빨리 해결해. 얼마 후 제이는 조강현의 치부인 노영주의 일을 깔끔히 정리하기로 하는데요. 사실 10분 전 서한숙에 의해 노영주의 물건들이 빼돌려진 상태였었죠. 아무래도 그녀의 죽음엔 심상치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자살이라 그랬지. 한강 투신 빚이 많았다나 봐. 모연고자 사망 신고 어떻게 해? 기간 중에 연고자 나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럼 더 서둘러 치워야지. 혹시라도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솔직히 집에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걸 그냥 둬? 준혁 선배랑 결혼 네가 선택한 거야. 힘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든가. 너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조광현 같은 인간한테 붙어 있는 거잖아. 너야말로 내 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 네 선택이야. 힘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든가. 얼마 후 어쩐 일이야. 이런 데서 다 보자고 하고. 서한숙과의 거래를 다시 정리하는 제이. 조광현 동영상 여자 노영주. 사망 신고 끝났어요. 현우 몫으로 약속하신 성진물산 지분 이제 그만 주세요. 앞으로
준혁이 공직자 재산 신고도 해야 될 테고. 괜찮겠니? 성진문화재단에 기증하려고요. 대신 재단 운영 정권은 제가 갖고요. 서 여사는 결국 제이에게 아트센터 대표 자리까지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죠. 서고 책상에 가면 파일 하나가 있을 거다. 그거나 좀 가져다 다오. 하지만 제이와 박정호의 사진을 손에 넣은 서한숙. 지금까지 절 감시하면서 이날 오기만을 기다리신 거예요? 큰애가 주더구나. 성진재단 대표 자리를 너 같은 거한테 뺏기기 싫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다시 상황은 역전이 되고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무릎부터 꿇어라.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머님. 뭐하는 짓이야? 이번이 핑계로 적도 버러지 취급하실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고요. 더 이상 그렇게 못 살아요. 아니, 그렇게는 안 살아. 이거 놓지 못해. 성진가에서 쫓겨나느니 죽기를 선택하는 윤제이. 미쳤구나 너. 아니면 쏘세요. 쏘든가. 놔. 쏘라고요. 쏘라고. 결국 시어머니 총에 맞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너희 혼이 성미에 강박한 거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번엔 또 무슨 이간질로 이런 분란을 일으킨 게냐? 이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지만 이주연은 속이 다 뻥 뚫린 느낌이었죠. 윤 실장이 알면 감동받겠는걸요? 며느님 생각하시는 마음이 이렇게나 깊으실 줄이야. 오늘 일 당신이 꾸민 짓이야? 모른 척 각자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거머쥘 수 있는데도 욕심을 내지 않는 정준일. 왜 바라는 게 없는데. 사람이 참고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야. 바보 천치인가 싶을 정도로 손 놓고 방관하는 준일에게 주연은 질릴 대로 질려버린 상태였었죠. 위자료 몇 푼 지어주고 내보내면 될걸. 뭐하러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시나? 윤 실장 그 애를 아직도 그렇게 몰라요? 자기 목숨까지 걸고 덤벼들던 제이가 오히려 믿어봄직하다고 생각되는 서여사. 그녀에게 두둑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병원을 찾게 됩니다. 진심이었다. 제대로 폼나게 살 수 없다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인간답게 살아갈 기회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난 알았기 때문이다. 혼전 계약서입니다. 변경 내용 확인해 보세요. 수락하시면 변호사 입회 하에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우 도련님 앞으로 양도될 성진물산 주식. 결국 제이는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한 대가로 원하는 것을 거머쥘 수 있게 되죠. 뭐가 그리 걱정이야. 이 늙은이가 노망이라도 났나 그래? 죽기를 작정한 아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힘들다 아프다 엄살 부리지 않을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게 다 뭐야? 대표님께서 어딨어 지금? 완전 번지수 잘못 찾은 이주연. 이제 제이가 쫓겨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어요. 부풀린 기사까지 터뜨려 성진가에 발조차 붙이지 못하게 해줄 작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가관이네. 우리 한주일보 편집국장님. 네. 어디서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따위 짓을 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며느리가 별거야? 누가 됐든 내 아들 짝이니까 며느리라고 쳐주는 거지. 하지만 이런 주연이 한심하다 못해 안타까운 서여사. 얼마 후 제이는 당당히 아트센터 대표로 출근하게 되죠. 안녕, 제이씨. 그곳엔 큐레이터 시절부터 자기를 넘보던 전 장관이란 자가 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같이 본 게 한 7, 8년쯤 됐나?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한번 아는 체 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정확히 10년 전이에요. 제가 비엔날레 의전 담당이었잖아요. 그래, 맞아. 역시 기억은
젊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네. 그때 충분히 나이 드신 상태였어요. 신진 작가 기획 전 총감독이 욕심나서 청탁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시 실력은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왜 안 됐을까? 왜긴요. 제가 늙은 남자한테 성적 매력 못 느껴서였죠. 호텔방 카드키까지 주시면서 저한테 각별히 신경 써주셨는데 말이에요. 초대장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오픈 나오든 다시 오세요. 시간 맞춰서. 사실 노영준은 조광은에 처 권민선에게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얼마 전 서 여사가 빼돌린 컴퓨터 안엔 이 영상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죠. 노영주랑 같이 살던 사람은 찾았니? 쫓고 있습니다. 그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야 되겠니? 그동안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을 민정수석 자리에 올리기 위해 제이는 준혁을 퇴사부터 시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닌 밤중에 훈두깨도 아니고 어디 한번 얹을도 없다가 느닷없이 이게 다 뭐예요? 소문대로 좋은 일이시면 또 몰라. 잘들 지내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앞두고 있대도 서운하지. 오래 다닌 직장인데 송별회도 못하고. 부당하게 차별받는 혼외자 캐릭터 애경 구차해 보여도 우리한테는 이득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바닥이 연예계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스토리텔링 필수, 기획력 무엇보다 중요하고. 나한테 시시콜콜 그런 허접 쓰레기 같은 얘기를 다 쏟아내면 나들 어쩌라는 거지? 평소에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항상 혼외자라는 꼬리표에 자격지심이 있었던 정준혁. 걱정할 것 없다. 저희 아버지 닮아서 그러는 거. 그래도 어쩌겠니. 그 심기 살펴 잘 달래면서 흠집 나지 않게 보살펴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걸. 민망한 물건이다만 학교 입학 앞두네 목욕은 시켜보내는 게 애미된 도리니까. 얼마 후 서한숙은 준혁을 정계에 입문시키기 전 제이에게 주변 정리를 시키게 됩니다. 아내로서 너무나 치욕적인 상황이었지만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선 이 정도 감정 따윈 중요치 않았죠. 네, 현우 어머님. 아니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선생님 바쁘신데 방해한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현우 수업 못할 것 같아서요. 애 아빠한테 좋은 일 있거든요. 본가에서 축하 파티가 있어서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는데. 선생님 혹시 만난 남자 있으세요?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연애할 시간이. 네, 제가 좀 상황이. 네. 선생님 소개팅 해드릴까 싶어서요. 소개팅을 핑계로 현우의 바이올린 선생님과 만나보기로 하죠. 당신 어디야? 본가 저녁 모임 시간 맞춰 같이 갔으면 싶은데. 오빠. 고마워. 아빠 언제 봐? 바람피다 버젓이 나온 재혁을 데리고 제이는 본가 축하 파티에 가게 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장설 왔는가? 재혁의 친부 정필성은 아주 신이 난 상태였었죠. 대통령이란 막중한 직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준혁이 이 녀석 가는 길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존일은 각별히 신경 쓰고. 네. 그리고 현우애미. 네. 제 아무리 용빼는 재주를 타고났대도 여자는 어차피 남자 그늘 삐친 법이다. 사내 흉내, 자리 욕심에 시간 낭비 말고 더 늦기 전에 둘째 출산에 신경 쓰거라.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님. 제이의 심하게 똑부러지는 태도로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아빠, 나 배고픈데 밥부터 먹고 하면 안 돼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타 부타 말 보태지 말고 아들 하나 더 낳아. 지금 이대로는 현우가 외로워서 안 돼. 까딱 잘못하다간 내 평생 고생한 보람도 없이 남 좋은 일 시키게 생겼어. 아이 문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서한숙이 등이 없더니 기세가 아주 등등해졌구나. 결혼하고 얼마 안 돼부터 저 버릇없는 며느리였던 거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지금 천건 같은 내 아들을 가로채놓고 현우 하나로 입 닫겠다는 거야? 더 이상 아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아버지 정필성을 다룬 일쯤은 제이에겐 껌이었죠. 당신 오늘 서비스 좋다. 그럼 내 남편인데 내가 챙겨야지. 아이고. 그거 뭐지? 라벤더? 왜? 잠 안 올 것 같아? 아 왜 찜찜하잖아 조강현이 와이프. 해도 너무했지.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건데. 당신도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아니지 당신은. 난 그런 짓은 안 해. 년놈들을 죽여버리고 말지. 다음날 제이는 학교 가는 아이 목욕시켜 보내기 위해 바이올린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이 어리고 예뻐서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겠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소개팅 전에 보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전화로 딱 잘라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나온 거고요. 일단 보고 나서 얘기해요, 우리. 어때요? 남자가 마음에 드나 모르겠네. 어머님. 입 닥치고 둬봐. 양심 따윈 팔아먹은 상간녀라고 해서 지 엄마 생각하는 마음까지 팔아먹진 않았을 거고. 남의 치부를 후벼 파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제이. 엄마도 좀 아셔야 하지 않을까? 손끝 갈라지게 파마마라 키운 딸 이러고 사는 거. 힘겹게 사시는 그녀의 엄마까지 들먹이며 오빠랑 저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 정신 차려. 너 그냥 잠자리 상대야. 네가 사진 찍어 올린 그 핸드백 구두, 그 목걸이 선물인 줄 아니? 화대지. 저 밑바닥 여자로 전락시켜버리죠. 네가 어떻게든 티내고 싶어 안 달라 있는 동안 나랑은 아무 일도 없고 너만 봤을 것 같지? 우리 아직 다 했거든? 그러게 발바닥밖에 자랑 못할 남자를 왜 만나니? 이건 수고비. 그동안 내 남편하고 놀아주느라 고생했어. 그 윤재이 말이야. 한편 조강현은 제이를 포함한 성진일과와 같은 배를 탄 상태였지만 성진일가 내에서 그 여자 짬이 어느 정도나 되지? 서한숙이 할맛이 등이 업었다고 기집애 까불고 기어오르는 건 아니겠지?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할 수 없죠. 워낙에 나란 일로 바쁘신 분들. 하필이면 그 윤 실장 대표 취임식이랑 딱 겹쳐버려서. 네, 이해합니다. 자네 말한 대로 여사님께 불참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서 여사의 측근들을 꼬드겨 제이의 대표 자리에 대한 딴지를 걸게 되죠. 너 인정 못하겠다고 다들 전시 오픈 불참 통보를 하는구나. 누구 짓이라든. 조광현 측에서 신호를 준 모양입니다. 검찰계에서 묻힐 뻔한 그를 구해줬건만 완전히 뒤통수 맞고만 제이. 놀랄 것 없다. 주도권 다툼 당연한 거지. 붙어줘야지. 왜? 자신이 없는 거야? 당장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서요. 열쇠는 폼으로 달고 다니니? 서 여사는 그녀에게 첫 번째 숙제를 내게 됩니다. 이제 제이는 서한의 곡간키를 가지고 모두를 무릎 꿇릴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저런 놀란 모양이구나. 조강현이 같은 작자랑 같이 살던 여자 아니니. 노영주란 애랑 같이 살던 사람한테 협박을 당한 모양이더라. 에미니가 잘 알아서 수습하고 있는 것 같길래 그동안 다른 말은 안 했다만. 그녀가 쉽게 간과했던 노영주의 죽음엔 아무래도 조강현이 개입돼 있는 듯했죠. 조강현이한테 이걸 어떻게 써먹을진 네 결정에 달렸다. 그러니까 네 말은 권민선이 노영주 살해를 사주하고
조강현은 사망 사건을 자살로 위장하도록 힘을 썼을 거란 말이지.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검찰총장 자리를 갖다 바치면서 파트너십을 바란 거고. 나 같은 건 길들여서 심부름꾼을 삼든가 아님 버리겠단 거지. 윤재한테선 별말 없었어? 니네 보스는 요새 뭐하고 돌아다니느냐. 나에 대해서 묻는다든가. 서한수 이사장한테 오해를 받을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게 됐고요. 현재 진행형은 아니어도 현재 완료형쯤은 됐었구나. 혹시나 윤재이가 나에 대해서 묻거든 잘 좀 얘기해줘. 일단 이 싸움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선 자신의 대표 자리를 인정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제이. 이중 사인들을 보내는 거야. 집에 있는 마누라들 내세웠어. 조강현이 버르장머리 고쳐줄 방법은 만들어 온 거야? 조강현이 발뺌 못할 증거부터 확보하려고요. 겁을 주겠다는 거니? 네. 정재기 인사 부인 몇몇이 따로 만나 교제를 하는 모임이 있어. 이 여자들부터 네 편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거다. 조강현 주변 정재계 인사의 부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급선무였죠. 노영주 말이에요. 일단 제이는 쉽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오해린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형님이야 그냥 보기만 해. 본처가 씨앗을 만나 그냥 가만히 보기만 했을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우리 형님이. 총장님도 아시나? 당연하지. 알다 뿐이야. 부부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규성이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아우 자기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냐. 네 고맙습니다. 사모님 나가시던 모임 알죠? 알지 그 옥년회. 이제 규성이 엄마가 나가야지. 다른 사람 누가 있다고. 윤 실장. 그녀에게 목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카드를 쥐어주죠.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해요. 너 안 오면 나 혼자 어떡하니? 윤 실장 그거 하나 잡자고 참 여럿이 고생이다. 아무래도 이번 목련회 안건은 어떻게 하면 윤재희를 나락으로 보내느냐 하는 것인 듯 보였는데요. 형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호텔 회동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형님. 우리 어렸을 땐 호텔 말고는 참 갈 데가 없었잖아요. 다들 남이 눈 무서운 집 딸들이라 아무 데서나 맘 편하게 웃고 떠들지 못했으니까. 처녀적 기분들 나고 좋겠어. 그런데 오셨어요? 이미 이곳엔 윤재희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어이없는 오해린까지 대기하고 있었죠. 형님, 죄송해요. 이대로 넘어가기엔 어렵겠어요. 이봐, 윤 실장. 성진재단 대표입니다. 형님 입장도 있으시고 100번 양보해서 자네까지는 참아볼 수 있어. 저 여자는 아니지. 조강지처 죽고 없는 집에 들어가 감히 부인 행세하는 저런 여자랑 우리더러 어떻게 한 공간에 같이 앉아 있으라고 할 수가 있지? 이해들을 못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민성식, 박기환. 드디어 제이의 엄청난 프리젠테이션이 시작되고 여기 계신 분들의 남편분들과 오라버니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성매수를 포함해서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들과 관계한 기록들입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 간 목련의 사모님들. 같은 여자끼리 이럴 수 있어? 자네라고 우리랑 상황이 다를까? 같은 여자로 같은 사랑으로 대접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어떨 것 같아? 다들 넘어갔을 거예요. 의식 없이 누워만 있는 남편을 둔 저조차 솔깃했으니까. 그녀를 얕잡아 보기만 했던 민정 역시 허를 찌르는 그녀의 공략에 감탄하죠. 정재계를 손에 쥐고 흔드는 여왕제 서한수과 같은 측전무후가 되기 위한 제이의 첫 번째 발걸음은 이렇게 내딛어지게 되죠. 그녀는 과연 더 이상 욕망이 필요하지 않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